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에 대흥사 회주 월우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월우 스님은 한국의 산사처럼 북한의 우수한 불교 문화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가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전 논란이 불거졌던 경주 캠퍼스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미래 자동차 융합 분야를 신설합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가 신축년 설을 맞아 풍성한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상월선언 자비순례 등 다큐멘터리와 특집 대담, 동서음악 한마당 등 다양한 특집을 소개합니다. 노인들이 연명치료를 선호하지 않을수록 자아 통합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인들의 심리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성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젊은 불자기업인이 간병인 파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간병인 전문성을 비롯해 같은 종교를 가진 간병인을 신청할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를 짓는 것을 수행과 포교의 도구로 삼아온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이 6년 만에 4번째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불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불교계 남북 민간 교류를 주도하고 있는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에 대흥사 회주 월우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월우 스님은 한국의 산사 연등회처럼 북한의 우수한 불교 문화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문화 교류를 통해 남북 불교와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어제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에 대흥사 회주 월우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남북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불교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라며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7대 종교 지도자들이 갔을 때도 직접 대통령께서 지시해가지고 불교는 템플스테이로 신계사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카톨릭은 장충성당 보수하는 거, 유교는 개성의 성균관 복원하는 거 이런 걸 직접 지시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경색되는 바람에 어려워졌는데 앞으로 그런 일을 풀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우 스님은 평양 방문 경험과 서산대사로부터 이어져 온 호국불교의 맥을 이어 남북 민간교류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가 평양을 몇 번 간 적도 있고 또 방금 원장 스님 이야기한 대로 신계사라든가 또 우리 서산의 또 맥을 이어온 또 태충사 또 보현사, 수충사 그런 교류를 또 한번 이뤄. 월우 스님은 문화 교류에 중심을 두고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 계획이라며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북한 불교 문화 세계유산 등재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한국에는 좀 세계유산이 돼 있습니다, 사찰이. 근데 북쪽도 우리 못지않는 그런 거를 세계유산에 등재를 또 해야 하고. 올해 남북관계 변화에 국내외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서산대사 남북 공동제양을 추진하는 등 남북 민간교류에 관심을 기울여온 월우 스님이 경색된 남북교류에 어떻게 힘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동국대 서울 캠퍼스가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경주 캠퍼스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미래 자동차 융합 분야를 신설합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동국대 서울과 경주 캠퍼스가 어제 본관 로터스홀에서 열린 제334회 이사회에서 올해 중점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서울 캠퍼스는 코로나19로 대학 풍토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학 입학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생 눈높이와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동대 입구역 해화문 인근에 신축 예정인 로터스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대학혁신의 2021년도를 대학혁신의 원년으로 선포를 하고 그 대학혁신을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그러한
새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 캠퍼스는 대학 입학 급감 등 지방대의 존립 위기는 현실화되고 있다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학사구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등, 자유, 미래, 신설 분야 등의 형태를 통해 학사구조를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미래 수요와 관련해서는 지역 산업과 연계해 미래 자동차 융합 분야를 입학 정원이 없는 융합학과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동국의 또 다른 100년은 불교 천년과 앞으로의 천년과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거기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학사구조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집행부는 학사구조 개편을 객관적으로 잘 진행하도록 열심히 했고요. 동국대 이사장 성우스님은 법인 발전 기금으로 5천만 원을 전달하며 동국대 발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학교 발전과 청년 발전을 위해서 이사님과 교주님들께서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날 이사회에서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조성민 동국대 의료원장의 후임으로 5대와 7대 일산병원장을 역임했던 최성래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학교법인 회당학원 제27대 이사장에 상명정사가 취임했습니다. 어제 위덕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상명정사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 변화와 위기 속에서 회당학원 전 구성원이 잊지 않고 늘 새겨야 할 지침은 바로 진각종지와 건학 이념이라며 학교장과 교직원들에게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교법인 회당학원은 지난 1월 13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4층 회의실에서 제482회 정기 이사회를 열고 제27대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장에 대구 성륜시민당 주교 상명정사를 선출했습니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평생을 매진한 망우당 봉주대종사 일주기 추모달의제가 어제 영천 만불사 만불보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만불사 조실이자 해인 총림 해인사 주지를 역임한 망우당 봉주대종사 추모 일주기 달의제가 해인사 전주지 선혜스님의 기도로 봉행됐습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해 봉행된 달의제에는 만불사 회주 학성스님, 문도스님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해 스님의 유훈을 되새겼습니다. 학성스님은 봉주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수행 정진에 나가야 한다며 은사스님의 가르침을 회고했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가 신축년 설을 맞아 풍성한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상월선언 자비순례 등 다큐멘터리와 특집 대담, 동서음악 한마당 등 다양한 특집을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는 11일과 12일 오후 5시에는 한국 뮤지컬 악극의 귀환 2부작으로 사라진 악극의 르네상스 시절과 계승 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을 다룹니다. 11일 오후 7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의 특별 대담을 통해 희망과 상생의 등불을 밝힐 종단 운영 계획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12일 금요일 오전 7시 30분에는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됐던 상월선언 자비순례 전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2부작이 연속 방송됩니다. 천막결사 정신을 잇는 길 위의 수행이자 불교 중흥을 여는 전법과 포교의 모든 여정을 담았습니다. 12일 오전 9시 30분에는 임진왜란 당시 통곡의 불바다를 연민과 사랑으로 품었던 사명대사의 일대기 자비의 깊은 바다 사명대사가 안방을 찾아갑니다. 부처님 법 만난 것이 최상의 행복임을 자부하는 조계종 명예원로 의원 해승 스님의 삶과 수행 다큐멘터리 법답게 살다 송암 해승대종사는 12일 오전 11시 30분에 방영됩니다. 12일 오후 1시는 박범은의 소리끼리 설 특집으로 민요와 재즈, 찬불가와 재즈 등 동서양의 음악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12일, 13일 오후 3시에는 BTN 불교라디오 울림 다섯스님의 출가와 그 의미에 대한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담은 울림톡톡 2021 새로운 시작 2부작을 볼 수 있습니다. 천년고찰 백운사의 백일기도와 부처님 조성의 전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설날 특집 천년고찰 백운사의 새 부처님 나투셨네는 12일 저녁 10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에는
다큐멘터리 수미산의 흰눈, 설국 무명스님을 통해 천막법당을 시작으로 부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무명스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BTN 불교 라디오 울림도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특집 방송을 진행합니다. 11일 오전 7시 향기로운 바람 자우입니다에서는 올드팝을 통해 고향에 가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고 김미진의 울림파티에서는 다시 듣는 환경 콘서트를 들을 수 있습니다. 12일 그대에게 이르는 길 운성입니다와 이모티콘 황인선입니다는 새해 희망을 주제로 메시지와 라이브를 통해 청취자와 교감합니다. 양일간 저녁 6시 러브렌즈 박시환입니다와 강민석의 소울케이크는 설 연휴에도 보이는 라디오로 음악과 토크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노인들이 연명치료를 선호하지 않을수록 자아 통합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교활동을 통한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성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연명치료와 관련한 불자들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는 박사 논문이 나왔습니다. 동국대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수환 스님이 복지 현장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의 연명치료 선호도가 자아 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지역 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29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연명치료를 선호하지 않을수록 자아 통합감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장기적 치료는 의료비 지출을 발생시켜 노인 자신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심리적, 경제적인 부담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수환 스님은 죽음에 대한 의사 결정을 사전에 미리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이를 통해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못 죽게 돼 있어요. 죽기 직전에는 결국 병원으로 가서 그다음엔 장례식장으로 가는 이런 구조인데 그것들도 임종 케어를 할 수 있고 호스피스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서 나를 케어해 주던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들 속에서 죽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또한 웰다잉을 위한 노인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생명 존중 사상을 기본으로 한 연명치료 자기결정권 존중, 우울감 완화를 통한 자아 통합감 증진 방안 마련을 제언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한 연명치료 지원 시스템 구축, 노인의 죽음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실천 필요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종교 활동을 통한 심리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영성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가 이제는 21세기를 지나서 초고령 사회를 가고 있는 노인 세대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가의 제언도 하고 또 우리 종단에도 제언하는 이런 방향으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수환 스님은 박사 논문을 통해 사회와 종단을 위한 불교 복지 시야가 넓어졌다며 연구자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한 젊은 불자 기업인이 간병인 파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니메오가 개발한 좋은 케어인데요. 간병인 전문성을 비롯해 종교까지도 맞출 수 있어 눈길을 끕니다.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계청은 2017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2026년에 노인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병원과 보험사를 중심으로 간병인 파견 서비스 분야가 대폭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의 전문성이나 소통 부재, 종교 차이로 인한 갈등, 현금 결제 요구 등의 문제도 발생해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자 IT 벤처 기업인이 간병인의 간병 이력과 사용자 후기를 미리 확인하고 종교까지 맞춰 간병인을 신청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을 연 주식회사 유니메오가 개발한 좋은 케어입니다. 좋은 케어는 수도권과 부산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2천여 명의 간병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국대 일산병원 직무교육과 불교여성개발원 인성교육을 통해 간병인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간병 서비스라는 부분이
그냥 간병인을 구인하면 무작위적으로 선발돼서 옹호시는 이런 생태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IT 기술과 접목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좋은 케어 개발 이후 사용자들의 호평이 잇따르자 장승익 대표는 최근 어플리케이션 내에 심리 상담 코너인 좋은 상담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30여 명의 상담사가 활동 중이며 전문성 검증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거쳐 상담사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 서비스는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파견되는 간병인의 정신건강을 돕는 데도 활용됩니다. 간병인 파견과 상담 서비스 모두 비용을 공개하고 현금이 아닌 카드 결제를 활용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4가지 슬로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공생, 공심, 공존, 공채입니다. 한마음 선언의 대행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혼자만이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 같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자라는 게 저희 모토이거든요. 주식회사 유니메오는 앞으로 사찰 음식과 연계한 고령 환자 시니어 푸드 배송,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자산관리 컨설팅 등의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창원불교연합회와 사단법인 금강자비회가 이웃사랑 자비나눔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창원불교연합회 회장 월도스님, 금강자비회 이사장 원문스님, 허성무 창원시장 등은 지난 5일 창원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1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창원불교연합회와 금강자비회는 이날 저소득 한부모 가정 40가구 각 70만 원, 모범 청소년 30명 각 50만 원, 무위탁 노인과 창원시각장애인 협회 등에게 총 5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회장 월도스립은 3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비행을 실천한 것에 대해 긍지를 가진다며 설날을 앞두고 큰 돈은 아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유성구 4개 사찰이 설날을 맞아 이웃사랑 실천 사랑의 떡국떡을 나눴습니다. 지난 8일 열린 나눔에는 조계종 대전 구암사, 태전사, 중도선언과 천태종 광수사가 참여해 설을 맞아 5,000인분의 사랑의 떡국떡을 정용래 유성구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태전사 주지 도일 스님은 사랑은 나눌수록 기분이 좋아진다며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골고루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용래 구청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올해 물품이 지원이 어렵다는 생각했지만 스님들께서 힘을 보태줘 감사드린다며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를 짓는 것을 수행과 포교의 도구로 삼아온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이 6년 만에 4번째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문 없는 문을 열고를 펴낸 덕진 스님을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1992년 문학 세계를 통해 등단한 이후 꾸준한 작품 활동을 펼쳐온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이 4번째 시집 문 없는 문을 열고를 발간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아름다운 시어에 담은 이번 시집에는 총 82편의 작품이 수록됐습니다. 문 없는 문을 열고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제가 시인이 된 지는 오래됐지만 좀 부지런히 못 썼고 4번째 시집입니다. 주로 내가 수행이나 또 일상생활, 자연 탐색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5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시집은 일상 속 자연의 목소리를 담은 자연 향기와 평범한 삶 속의 지혜를 담은 비워야 채운다 등이 담겼습니다. 또 인연의 의미를 강조한 인연 따라와 스님의 시를 동요와 참불가오로 제작한 언제나 기쁨, 치열한 수행의 과정과 결과를 시로 담아낸 우문방으로 구성됐습니다. 텃밭 농사를 짓거나 자연에 대한 관찰에서 나온 그 시심이 좋다고 평론가가 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비워야 산다. 이거는 이제 불교 수행의 마음 비우고 무소유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는 무문방이라고 순수한 선수행 또 선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시를 짓는 일이 곧 수행을 한 부분이자 포교의 항방편이라고 강조한 스님은 시를 통해 세상이 좀 더 맑고 아름답게 변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연법이라든지 마음을 닫고 무소유하고 그런 것을 주로 체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런 걸 느끼도록 했으면 하겠다. 그리고 이제 연불수행이나 선수행 그런 것을 내가 경험한 걸 다른 사람이 좀 알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일상 속 다양한 삶의 모습을 시위 언어로 담담히 풀어낸 문 없는 문을 열고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불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오영만입니다. 천태종 창원 원흥사 신임 주지에 월도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창원 원흥사는 지난 7일 천태종 경산 장엄사 주지 1초 스님, 박옥식 원흥사 신도회장 등 4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제10대 주지 취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10대 주지로 취임한 월도 스님은 원흥사 주지 소임을 지냈던 전 주지 스님들의 업적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찰을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월도 스님은 1987년 대충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해 천태종 총무원 사회부장, 교무부장과 서울 명락사, 마산 사막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BTN 불교TV 직문즉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태종 강릉 3계사 제15대 주지에 해석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7일 3계사에서 봉행된 취임법회에는 주지 해석 스님, 천태종 교육부장 장호 스님, 강희문 강릉시 의장 등이 동참해 힘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3계사 주지 해석 스님은 천태불자들의 원력을 하나로 모아 3계사를 중심으로 수행 정진과 전법 교화의 등불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해석 스님은 쉼없는 기도로 불심을 더욱 증작해 어려운 시기에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자며 3계사 4부 대중 모두 사회의 모범이 돼 밝은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여 연각사가 입춘기도를 봉행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 6번째 자비의 쌀 나눔을 개최했습니다. 연각사 회주 불일 스님과 신도회는 지난 3일 이춘기도를 회항하면서 박정현 부여 군수에게 자비의 쌀 20kg 108포를 전달했습니다. 불일 스님은 음지에 있는 독거노인과 청소년들이 밝은 사회로 나와 따뜻한 세상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현 부유 군수도 불일 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소외된 곳이 없도록 위민 행적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자비의 쌀은 부여군 17개 읍면에 각각 전달됐습니다. 포항 원법사가 지난 8일 신축년 설명절을 앞두고 포항시에 2천만 원 상당의 자비의 쌀 600포를 전달했습니다. 원법사 주지 해운 스님, 손옥순 신도회장과 신도회 임원들은 포항시청을 방문해 이강덕 시장에게 설맞이 자비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해운 스님은 계속되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이지만 마음을 모아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쌀을 전달했다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역사회에 나눔의 손길을 전하는 원법사에 감사를 표하고 자비의 쌀은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명절은 시끌벅적한 연휴가 되긴 어렵겠지만 그럴수록 마음만큼은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BTN 뉴스는 연휴가 끝난 2월 15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